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포 파트 나머지 문제들 다 풀 거고요. 일단 광합성 16문제를 푸는데 오늘 아마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광합성 일부 남겨놓고 다음 주에는 세포 주기 7문제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다음 주에는 딱 챕터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푼 것은 7번까지 했고 11번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수업 시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스킵을 할 거고 그리고 광합성이 16문제가 있습니다. 자, 8번부터 풀어볼게요. 여기는 전자운반체 전자전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가와 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그 최종적으로 전자를 어떻게 산소에 전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서 맞추라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전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모, 네모, 뭐 동그라미, 뭐 별표 그러면은 여기도 최종 전자에 대한 수용체가 산소라고 했으니까 그 산소는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물이 됐다. 물론 뭐 개수 맞추자고 한다면 2분의 1, 2개 양성자, 1개 물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만약 전자 2개가 온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기물을 산화하거나 뭐 무기물을 산화하거나 그래서 2개의 전자를 주면서 산화를 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 어떤 전자전달 저해제가 여기를 억제한다고 할게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럼 어떤 상태? 환원, 즉 리덕션 상태로 있을 거고 그러면 산소라는 녀석은 뭐 계속 있을 거니까 결국 전자들이 어떻게 잃어버리더라. 그러면 여기는 산화, 즉 옥시다이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 맞춰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기억이나 억제제를 처리했어요. 그랬더니만 가나다라가 순서 없이 적어놨다고 했고 여기만 리덕션, 즉 환원된 상태다.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란 녀석이 가장 첫 번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전자전달 저해제는 어느 부분을 다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녀석을 억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온을 분석하게 되면 라 혼자만 산화된 상태, 옥시다이징이 됐어요. 그러면 산화된 상태가 있다는 것은 맨 마지막이다. 그렇죠? 그러니 라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니은이란 녀석은 어떤 녀석에서 라로 가는 거 이거 막았다. 이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갈게요. 디귿에서 보니까 우리는 단을 일단 풀었다고요. 그 다음 보니까 디귿을 처리했을 때 얘가 또 역시 리덕션이 됐어요. 그렇단 말은 나가 환원이 됐고 그럼 디귿은 여기를 블럭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뭐냐? 가였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다 나가라 4번입니다. 자, 이제 9번 갈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럭토즈 2,6 비스포스페이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누구에 대한 거? PFK1 즉 해당 가정의 주조절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해당 가정의 조절 효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PFK1이 해당 가정의 주 조절 효소라는 거 알고 있어요. 메인이다 이 소리죠. 주 조절 효소가 포스포플록토카이네이즈 1이다. 당연히 이런 조절 효소들은 대부분 다 뭐로 구성됐다? 뭐라고 해야 된다? 알로스릭 효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로스릭 조절 효소입니다. 알로스릭 조절 효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가역적 단계가 아니라 비가역적 단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반응만 하고 역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 얘는 역반응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하는 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해당 과정의 첫 번째가 글루코즈, 그 다음 뭐였죠?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플록토즈 6포스페이트, 그리고 플록토즈 16비스포스페이트. 그러니까 과당 욕인산이 있었는데 과당 16 이 인산으로 바꿔주는 요 녀석이 PFK1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효소는 이렇게 역반응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반응을 시켰던 효소 이름은 뭐예요? 요렇게 빨간색을 했던 효소 이름은 전혀 다른 녀석이죠. 그게 누구였죠? 프록토즈 비스포스파타제 1. 그거는 당신생합성에서 관계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어쨌든 PFK1은 비가역적 단계를 합니다. 가역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 과정에서 세 번째 단계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도 했었냐면 플록토즈 6포스페이트에다가 두 번째 탄소에다 인산기를 붙이면 걔가 뭐가 된다? 플록토즈 2,6비스포스페이트가 된다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 효소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PFK2라고 불러주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두 번째 탄소에다가 인산기를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행위에는 포함시키진 않죠. 그런데 자, 얘네들 중에서 아무런 조절자가 결합하지 않았을 때 누가 더 친화도가 높더라? 2가. 그러다 보니까 플록토즈 6포스페이트 많을 때 얘가 우세가 아니라 얘가 우세를 하다 보니까 요 녀석의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녀석이 마치 PFK1에 대한 알로3 조절자가 돼서 얘를 촉진했어요? 아니면 억제를 했어요? 촉진했지. 그치? 촉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크게 보면 음성 데모김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요 녀석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얘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얘를 줄이니까 음성 데모김. 그런데 이 효소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활성자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만 보지 말고 뭐 촉진하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요? AMP 또 ADP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ATP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AMP, ADP가 많으면. 그러면 해당은 ATP를 만드니까 AMP, ADP가 많아지면 여기로 다 어떻게 알로3 촉진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억제하는 것도 볼까요? 억제하는 거. 자, 억제하는 거 우리 세 가지를 딱 보셔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ATP, 양성자, 하나만 더. 사이트레이트, 시트르산. 그러니까 결국 해당을 하게 되면 ATP가 많아지니까 역시 음성 대목임으로 여기를 억제를 해야 됩니다. 양성자는 전자 전달을 많이 하다 보면 막강 공간에 있었던 양성자가 세포질 와서 여기를 억제합니다. TCLO에서 시트르산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미래 ATP가 많아질 거니까 얘네들이 빠져나와서 세포질에서 억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억제고 이 세 가지가 촉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볼게요. 이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플록토2, 6 비스포스페이트는 해당 과정을 어떻게 한다? 촉진한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는 소리고, 시트르산은 억제를 하는 거 맞죠? 시트르산이 많아졌다는 소리는 앞으로 미래 ATP가 많아질 거니까 걔가 조건에 기질해서 다시 세포질 와서 여기로 억제합니다. 맞는 이야기. PFK1은 전형적인 알로3 효소입니다. 알로3 효소. 자, 그런데 다시 위쪽에 데이터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일단 답은 뭐 6번인가요? 6번인데 여기가 알로3 효소라는 것을 어떻게 또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없을 때, 즉 이 녀석이 없을 때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X자 모양이 돼요. 우리 알로3 효소의 전형적인 모습이 쌍포하고 선이 아니라 X자 모양이다 라는 게 또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로3 효소 또는 알로3 조절 효소, 알로3 조절 효소의 특징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역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플록토2, 6 비스포스페이트가 촉진이다 라는 것도 알 수는 있겠다.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어떤 걸 여기를 하나 딱 봤을 때 프럭토 26 비스포스 있을 때 훨씬 더 촉진을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올라갔구나. 그렇다면 얘는 알로3 조절자이면서 활성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답은 6번. 자, 이제 10번을 갈게요. 여기는 진액이라고 했어요. 원액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진액 원액을 왜 구분하냐면 좀 이따 보면 피르부산의 뭐 탈탄산, 피르부산 산화 과정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는 뭐예요? 해당 과정. 과정이란 말 뺄게요. 글라이콜라이시스. 그러면 나가 뭐죠? 피르부산 산화 과정. 그렇죠? 과정이란 말 뺄게요. 그 다음 아세틸 코일을 통해서 달을 돌리고 있는 거 TC의 회로, 뭐 시트러산 회로라고 하면 되겠죠. 사이트레이트, 사이클 또는 뭐 한자로는 구연산, 시트러산이 구연산이죠. 구연산 회로, 시트러산 회로. TCA가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트리카복실 애시드. 그러니까 시트르산이 카르복실기를 3개를 들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회로가 크랩스 회로라고도 해요. 아니면 켈빈 회로라고도 합니까? 크랩스다, 그렇지? 크랩스 회로. 켈빈 회로는 광합성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그렇죠? 그거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은 가는 AMP에서 억제된다. 자, 우리 AMP 같은 경우는 ATP가 부족했을 때 많아지는 거니까 이건 촉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제란 말은 틀렸다. 촉진. 과정 가는, 즉 해당 과정은 포도당을 피르부산으로 환원시킨다. 환원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산화라고 바꿔야지. 그렇죠? 자, 우리 산하고 환원 역시 여러분들은 화학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뭐 전자를 잃어버린다 산화, 전자 얻는다 환원. 그런데 산화를 뭐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해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편하다는 거예요. 환원은 합성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도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게 산화, 전자 얻은 게 환원. 뭐 예를 들어서 환원수가 뭐 감소된 게 환원, 환원수가 증가된 게 산화. 그 화학에서 하시죠. 근데 생물은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화 반응이 우리가 보는 세포 호흡이더라 라는 이야기. 대표적인 환원이 광합성이더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정 나의 탈탄산 반응은 자, 나에서 탈탄산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처음으로 빠져나가요. 해당에서는 탈탄산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는 것은 피르부산 산화가 첫 번째예요. 근데 그 반응이 세포 기질에서 일어난다? 자, 원액 같으면 맞는 표현이지만 이게 진액이죠. 진액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진액에서 가라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나는 지금 방금 전에 했지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즉 매트리스에서 일어나더라. 그러면 TCA로는 어디서 일어나더라? 역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더라. 그럼 여기에서는 없지만 전자 전달계는 어디서 일어나더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더라.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일단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나는 과당 262인산에서 억제된다. 자, 나는 그거 무관해요. 그렇죠? 나는. 그러면 이거 좀 바꿔서 가라고 해가지고 바꿔놓고 그래도 말이 안 맞댔지. 가라 해놓고 어떻게? 촉진이다. 이렇게 바꾸든지. 나는요. 과당 262인산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5번 같은데 다에서 다란 건 TCA로죠. 기질 수준 인산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한 번 있죠.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것은 효소가 직접적으로 기질에서 인산기를 떼서 ADP한테다가 인산화시켜서 ATP를 얻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의 아세틸코에가 들어갔을 때 TCL을 돌았을 때 2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NADH는 몇 개가 만들어져요? 3개. 그렇죠? 그럼 FADH2는 1개. 그리고 기질 수준 인산화로 1개의 GTP, 물론 ATP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세포마다 다시 GTP를 ATP로 바꾸기도 하니까 저 GTP가 나왔다는 소리는 기질 수준 인산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 답은 5번. 자, 11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풀었습니다.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펜토즈 포스페이트 인상 경로라고 해서 PPP 경로에서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제가 풀었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할게요. 그 대신에 이제 답은 요거죠. 기억이었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과정,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 뭐 다 하자는 거 아닙니다. 포도당에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로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PPP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래는 플록토스 6 포스가 가는 것은 해당 과정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산화탄소도 빠져나가고 NADPH 이런 것들을 무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놓고 어디까지 쭉쭉 가냐면 5탄당 인산이 되더라. 5탄당 인산이 되더라. 그 C 5개짜리. 얘는 C 6개인데. 근데 얘가 산소가 없을 때 이 5탄당 인산이 다시 여러 가지 트랜스 알도레이즈, 트랜스 케톨레이즈를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뭐로 갈 수 있냐? 플록토스 6 포스페이트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할 때 뭐 원래는 하나의 포도당에서 2개 필요해서 할 때 2개 ATP인데 여기는 이산화계 계산이 돼서 1.67이라는 원래는 1.666인데 반올림 하셔가지고 1.67로 만들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얘네들은 이산화탄소가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 요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다 푸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정도는 좀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구조 자체를. 그러나 우리가 달달달달 하는 건 아니었어요. 몇 가지만 좀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먼저 피리미딘, 질소에 연계해서 피리미딘 계열 누가 있었다고 했죠? 시토신과 티민. 물론 이제 RNA는 우라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피리미드는 육각형 하나짜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시토신과 티민, 우라실을 구분했냐면 누가 아미노기를 들고 있었어요. 시토신이. 그치? 그래서 얘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러니까 육각형 보고 시토신에서 아미노기가 있으면 시토신이구나. 근데 아미노기가 없으면 어떻게 티민이라 우라실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나중에 우리 또 돌연변이 파트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어떤 거 생각한다? 시토신이 우라실이 되는 것은 무슨 반응 때문에 탈아미노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된다라고 했던 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시토신이 탈아미노 반응하면 우라실이 된다. 따라서 티민과 우라실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미노기가 없다는 소리지.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내가 티민과 우라실을 어떻게 또 구분해요? 둘 다 아미노기가 없고 피리미딘인데, 자, 티민 같은 경우는 뭐를 또 생각해야 된다 했죠? CH3라는 메틸기를 들고 있더라 라는 거. 근데 우라실은 메틸기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구조를 저는 다 외우자는 주의는 아니지만 특징들을 잡아가서 하면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퓨린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퓨린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가 있더라?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더라. 아데닌과 구아닌. 그럼 이 퓨린 같은 경우는 오각형 하나에 육각형 하나 구조. 그래서 뭐 퓨린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아구퓨 이렇게 외웠다. 그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데닌과 구아닌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푼다? 누가 산소가 있다는 거야? 구아닌이 삼중 수소 결합하니까 수소나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들고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얘가 뭐를 갖고 있다? 산소를 들고 있더라 라는 거. 근데 이 아데닌에는 아무리 봐도 뭐는 없더라? 산소는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분합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분자생물에 지금 들어왔지만 분자생물학에서 나중에 이노신을 배우게 돼요. 그 이노신이 아데닌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노신도 나중에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뭐 나중에 구분하는 방법이 이노신은 아미노기가 없어요. 얘네들은 아미노기가 있어. 그건 나중에 우리 분자생물학에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거 안 주어줘도 당연히 뭐라고요? 퓨린이니까 아데닌 아니고 구아닌인데 산소가 없어. 그럼 당연히 아데닌이요. 그렇죠? 이거 애들은 모두 아데닌입니다. 물론 주어졌네요. 친절하게 아데닌이다. 그거 안 주어줘도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산소가 없으니까 퓨린이면서. 그런데 이제는 ATP, 사이클 AMP, DATP니까 얘를 봐야죠. 그렇죠? 그 얘는 수산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게 뭐라고요? 수소가 있다는 표현이지. 그러면 나가 디옥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디옥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소리고 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ATP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또 고리아가 돼 있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인산기가 또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클린 AMP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ATP는 자 에너지원 맞죠, 그렇죠? 세포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쓰이는 게 뭐죠? RNA 합성 위한 뭐로도 쓰인다? 기질, 서브스트레이트도 쓸 수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DATP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쓰인다? DNA 합성을 위한 기질로 쓰이더라. 서브스트레이트로 쓰이더라. 그럼 사이클 AMP는 어떻게 되죠? 아직 안 배웠나요? 얘는 신호 전달 물질이야. 2차 신호 전달 물질이라거든요. 그래서 생체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라는 어떤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사이클 AMP 의존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종의 신호 전달 물질, 2차 신호 전달 물질로 쓰입니다. 즉 세컨더리 메신저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가나다는 이제 풀었습니다. 자, 어떤 거 물어봤는지 볼게요. 가는 DNA 구성 성분이다. 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뭐 RNA 구성 성분으로 해서 DNA를 RNA로 바꾸시든지 나는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화학산소에 생성된다. DATP는 에너지원이니까 에너지원이 아니니까 화학산소 안 됩니다. 그럼 요거로 바꿔야죠. 그래서 가로 바꾸든지. 그럼 디귿이 맞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얘네들 모두 다 아데닌을 들고 있으니까 퓨린 계열이에요. 그렇죠? 퓨린 계열이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3번 갈게요. 선생님, 그런데 자꾸 구조가 나오는데 이 구조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내가 구조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가나다가 있는데 얘가 순서를 이제 정한 건 아니죠.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피르부산 산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게 다 출발이 피르부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애들이 다 피르부산이 구조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다 피르부산이에요. 얘도 피르부산이고 얘도 피르부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자, 에탄올 발효의 마지막 프로덕트는 에탄올이에요. 그 다음에 젖산 발효의 마지막 프로덕트는 젖산이에요. 근데 피르부산 산화되면 뭐가 되죠? 아세틸코에야. 그러면은 이 녀석은 아세틸코에가 된다고. 그게 요 조효소 A가 있으니까 얘가 아세틸코에요. 전체 다 구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세틸코에 조효소 A가 들어갔구나. 그럼 이게 뭐라고? 피르부산 산화라는 소리지. 얘가 피르부산 산화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나온 건 당연한데 자 여기서 뭐가 또 나올 수 있어요? NADH가 NAD 플러스에서 NADH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이제 조효소 A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형성이 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조효소 A가 들어갔다.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가를 유발시켰던 효소 이름이 뭐예요? 되게 중요한 녀석인데 피르브산 딕하이드로이드 카복실레이즈가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가는 피르브산 산화 과정인데 우리가 세포업에서 보는 녀석인데 어떤 효소에서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실레이즈가 아니라 디하이드로레이즈 디하이드로레이즈 우리말로 바꾼다면 탈수소 효소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한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녀석이 복합체로 해서 컴플렉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얘도 역시 알로3 효소인가요? 예, 알로3 효소입니다. 알로3 레귤레이션 엔자임 또는 알로3 효소. 그러면 또 이게 뭐예요? 가역적이에요, 비가역적이에요? 비가역적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역반응을 못 한다고 이 녀석은. 그래서 비가역적 단계로 바꿔주더라. 그러니까 얘는 역반응 못 한다는 소리예요. 역반응. 그러니까 여기도 알로3 조절 효소기 때문에 알로3 조절자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녀석이냐 따른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그거는 다 외우지 않은 게 아니라 주어졌을 때 판단만 좀 잘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조효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반응을 촉진하겠지. NAD 플러스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촉진하겠지. NADH가 많으면 억제를 당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로 볼까요? 자, 이제 남은 게 발효 두 개인데 에탄올 발효는요. 한 물질을 거쳐서 알코올로 간다고. 요 녀석이 결국 에탄올 발효고 이게 젖산 발효예요. 얘가 젖산 발효. 특히 젖산 발효는 이 발효를 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없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있지만. 그래서 얘가 뭐다? 락테이트 젖산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나는 젖산 발효입니다. 우리도 하나요? 우리도 할 수는 있죠. 어디서 한다고요? 주로 골격근이나 적혈구 같은 데서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적혈구는 젖산 발효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골격근 같은 근육은 산소가 부족할 때 할 수 있더라. 그리고 뭐 젖산균들 할 수 있겠죠. 이 젖산균들이 뭐 김치, 뭐 치즈 뭐 이렇게 할 때 뭐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젖산 발효를 시켰을 때 이 효소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LDH. 그치? 젖산 탈수소 효소 LDH. 그래서 누구에서 LDH에서 합니다. 이거 4차 구조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H와 M이 HHH 되든지 아니면 MM 이런 식으로 해서 4차 구조. 그래서 1형, 2형, 3형, 4형, 5형까지 있다는 거. 락테이트 탈수소 효소. 근데 이거는 알로3 조절 효소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정반의 역반을 다 한다고. 그래서 얘는 정반의 역반을 다 해서 가역적 단계예요. 역반응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되지만 얘는 이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효소에서 젖산이 많으면 피로부산을 바꾸고. 자, 질문. 젖산이 많았을 때 피로부산을 바꾸는 대표적인 조직이 어디일까요? 간이겠지. 당신생. 그러니까 젖산 가지고 피로부산 포도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피로부산에서 젖산으로 가는 것은 이런 골격근 같은데 이런 게 많겠죠. 자, 그러면 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이 알코올, 에탄올이 된다는 소리고 그럼 얘는 뭐예요? 아세트 알데히드, 알데하이드라고 했던 이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빠져나가야 됩니다. 피르부산은 탄소수 몇 개예요? 3개짜리. 이산화탄소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2개짜리. 따라서 에탄올도 2개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젖산은 몇 개 그대로 유지한다? 3개. 얘가 2개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에탄올 발효만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에탄올 발효만.
자, 에탄올 발효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효모. 효모가 술이나 빵 만들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효모는 산소가 있으면 산소 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 여기 있는 에탄올 발효를 해서 알코올을 만들어 내더라. 그러면 하나의 포도당을 가지고 해당 과정을 했을 때 두 개의 피르부산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의 포도당에서 두 개의 피르부산 할 때 순 ATP는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지. 원래는 4개 ATP가 나오지만 2개 ATP를 소모하니까. 그래서 2개 ATP. 그 다음에 여기서 NADH가 몇 개 나와요? 2개. 이거 둘둘둘이라고 했죠. 2개 ATP, 2개 피르부산, 2개 NADH, 2개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둘둘둘이다 라고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필요했던 게 2개 NAD 플러스였겠네. 이게 되겠지. 그런데 효모는 어떻게 한다? 2개의 피르부산을 뭐로 바꾼다? 2개의 아세트 알데히드로 바꾸더라. 근데 얘는 C에 2개짜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2개의 아세트알데히드를 뭐로 바꾼다? 2개의 에탄올 또는 알코올로 바꿉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NADH를 NAD 플러스로 바꾸는 사건이 벌어져요 라는 거죠. 이게 알코올 발효, 에탄올 발효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관여하는 효소 이름이 뭐예요? ADH. 뭐의 약자지?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알코올 디하이네이즈. 우리도 들고 있어요? 우리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 바꿔놔야 되니까 우리도 ADH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간에서 작용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계되는 효소 이름 뭐예요? ALDH, ALDH.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이렇게 적으면 안 되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적었네. 우리 인간으로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이거 뭐였죠? 피르부산. 그렇지. 피르부산 탄산 효소. 죄송합니다. 디카복실이죠. 방금 전에 적은 우리 거. 아세트알데히드 가지고 이제 해독하는 것은 ALDH 우리가 들고 있는 거. 이거는 인간이 없더라. 인간에서 없더라. 됐죠? 인간에서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도 들고 있어요. 됐죠? 그럼 이거 정반응 역반응 합니까? 예, 하죠. 이것도 정반응 역반응 합니다. 다 정반응 역반응 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자, 간은 가역적이냐? 가역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출제자가 나와 다를 물어보면 가역적이야. 그렇죠? 간은 가역적이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이에요. 나에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니, 자, 이렇게 젖산 발효를 하는 이유는 피르부산은 남아도는데 NADH가 NAD 플러스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필요하더라? NADH가 NAD 플러스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NADH가 NAD 플러스 가는데 뒤에 산화 한원이 맞는지 볼게요. NADH가 갖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NAD 플러스 갔으니까 산화 맞네. 맞아요. 그러면 쌤, 저기 있는 다에서도 NADH가 NAD 플러스 산화된다는 말을 써도 돼요? 예, 맞네. NADH가 NAD 플러스로 가니까. 그래서 다에서도 그 이야기 해도 됩니다. 다에서도 맞다. yes. 그렇죠? 그러면 가에서는 어때요? 가에서는 반대지. 가는 안 되죠. 그렇죠? 가는 안 돼요. 가는 거꾸로잖아. NAD 플러스가 전자 받아서 NADH로 환원이 됐어요. 그렇죠? 자, 다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이거 되게 많이 착각하고 오시더라고요. 이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자, 다라는 것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전체 해당 과정을 포함해서 하지 마시고 요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사가 일어나니, 즉 이 과정 어느 과정? 요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사가 일어나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알코올 발효가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포함해요. 그럼 알코올 발효에서도 기질 수준 인산화로 두 개의 ETB가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출제자는 뭘 물어봤다고? 요 과정만 물어봤다. 다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 일어난다 하면 맞아요, 틀려? 틀렸단 말이지, 그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즉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는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 두 개의 ETB를 만들어요. 그게 계속 회로로 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과정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따라 답은 2번. 자, 그 다음 14번 갈게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순서 없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각각의 기질, 내막, 막사이공과 외막을 표현해라. 그러면 여기는 반식의 방향으로 갈게요. 기억은 뭐예요? 외막. 그럼 여기서 바로 정리할까요? 외막은 투과성이 높다, 낮다? 되게 높다. 분명히 인제 이중충의 막으로 돼 있지만 투과성이 높다. 왜 투과성이 높다고 했어요? 포린이 많아서. 포린이. 베타 배럴 구조인 포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친수성임에서 작은 물질들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막강 공간에 양성자가 쌓여버리는데 양성자가 너무 많으면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시트르산도 여기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피르부산도 여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성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물질은 저기 있는 외막은 그냥 무사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해서 뭐 수송에 대한 이야기할 때 외막은 아예 뭐 관여도 안 한다. 아예 뭐 카운팅도 안 해버리는 거죠. 자, 니은은 뭐예요? 막간 공간 해도 되고 막사의 공간 외부 구획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교수님이 막사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뭐 막간 공간 하셔도 되고. 그럼 디귿은 뭐예요? 내막. 내막. 여기 같은 경우는 투과성이 높다, 낮다? 정말 정말 낮죠. 그렇죠? 근데 투과성이 낮았던 이유는 뭐예요? 카디오 림핀이라는 다이포스파티드의 그리세롤이 많아서. 그래서 카디오 림핀이 많아서. 카디오 림핀이 많아서 좀 인지질인데 이 두 녀석이 딱 붙어 있는 상태니까 틈도 제공 안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더라. 그다음에 이렇게 주름진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크리스타, 뭐 또는 크리스테라고도 했죠. 크리스타 구조. 이렇게 주름진 구조를 가지면 뭐가 유리해요?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을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표면적을 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전달계가 있구나, 존재하구나 라는 거죠. 양성자 펌핑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당연히 F0, F1도 여기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겠구나. 그러면 리얼은 뭐예요? 매트릭스 기질. 그렇죠? 그러면은 미토콘의 기질에는, 자, 질문. 여기는 DN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 그리고 선형이 아니라 환형의 DNA가 아주 많다. 그러니까 미토콘의 DNA를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리보솜이 있다, 없다? 있다. 몇 S? 70S 리보솜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 미토콘의 기질에서 뭐 물질 대사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뭐 정리를 했지만 TCLO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 피르부산의 산화도 여기서 일어날 수 있죠. 그 피르부산이 외막과 내막을 통과해서 미토콘의 기질에서 산화가 된다. 아까도 우리 문제에서 풀어봤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할까요? 지방산의 생합성이 여기서 일어나요? 아니면 베타산화가 여기서 일어나요? 자, 미토콘드리아는요, ATP를 만든다. 그 말은 뭔가를 계속적으로 분해를 해서, 분해를 산화를 시켜서 뭐를 할 수 있다? 지방산의 베타산화도 여기서 일어나더라. 식물도 일어나나요?
식물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동물의 경우는 일어날 수 있는데 식물은 물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식물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포옥시족, 글리옥시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렇죠?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요즘은 사이토조를 세포 기질로 막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예전엔 좀 세포 질이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다시 바뀌어서 세포 기질로 합니다. 예전에는 세포질. 어쨌든 사이토졸에서 만들어진 피르부산은 그렇죠. 세포질에서 만들어져요. 해당 가지 해놓으면 피르부산은 당연히 기억을 통과합니다. 그럼 만약 출제자가 니온도 통과하니 여기는 디귿도 통과하니 하면 어때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왜냐면 리을까지 와야 되니까 기억과 니은을 모두 통과해요. 모두 통과합니다. 왜냐면 리을에서 기질에서 해야 되니까 산화를 됐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ATP 합성 요소의 ADP 결합 부위는 니은에 존재한다. 니은에 존재할까요? 아니면은 디귿이라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리을이라 표현해야 될까? 좀 요거는 약간 문제가 되지만 저는 리을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무슨 소리하면 예를 넣어서 요거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막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누구? F0, F1. 그럼 얘는 F0. 그래서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 할 때 요게 내막이라 할 때 ADP와 PI를 붙잡고 뭐로 바꾼다? ATP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교수님은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아예 뭐 전혀 맞지 않는 니은으로 갔죠. 뭐 저는 뭐 디귿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리을 방향 쪽에 있다. 어쨌든 니은에 존재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니은에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을이잖아. 그다음에 여기 있는 미토근 내막은 디귿이잖아. 디귿에 있다 또는 리을 방향 쪽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겠네. 그렇죠? 그 다음 13번, 여기 3번. 디귿은 인재 이중충이 있다. 뭐 이거 외막이나 내막 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육도 그렇고요. 니온도 모두 막은 다 그렇잖아요. 인지지 이중충이에요. 막은. 자, 디귿에는 전자전자가 있다. 예, 그렇죠. 전자전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여기 있는 내막에 이거 해놨네. 전자전자계. 그래서 전자전자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리을이라는 것은 기질인가요? 리보솜 있습니다. 70S. 그러니까 요것도 맞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 또 역시 구조 문제가 또 나왔어요. 선생님 저 다 구조 다 외워야 될까요? 티쉐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구조를 달달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TCL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트르산 회로, TCL로, 크랩스 회로, 뭐 구연산 회로. 그럼 우리는 TCL의 순서를 다 외우셔야 된다고 했고 어떤 녀석이 나오고 어떤 녀석이 빠져나오는 이런 건 다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다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 글자 좀 따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세틸코인. 그러면 대기하고 있었던 녀석 누구예요? 옥살 아세트산. 그러니까 오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시트르산. 그 다음 뭐였죠?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맞아요? 그 다음 뭐예요? 알파캡토 글루타르산. 그렇지? 알파캡토. 얘는 풀네임 쓸게요. 글루타르산. 사이트레이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알파캡토 글루타르산. 그 다음 뭐였어요? 쑥신이 코이. 얘도 풀네임 쓰자. 그 다음 뭐예요? 쑥신산. 그 다음 뭐예요? 퓨마르산. 뭐 요즘은 푸라고 쓰기도 하고 퓨마르산 해도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말산. 마지막이 옥살 아세트산. 이렇게 된다. 이게 TCA로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트르산에서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갈 때는
이산화탄소 빠져나와요? 아니 이산화탄소 빠져나가지 않아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이소머니까 이성질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6개예요. 왜요? 얘가 4개고 얘가 2개였으니까. 근데 아이소머거든. 아이소사이토레이트. 그러니까 얘는 역시 뭐 탈탄산 된 적은 없어. 근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탈탄산 2번 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탄소수 몇 개? 5개. 얘는 탄소수 4개. 그러면 그 뒤에는 뭐예요? 모두 다 4개로 갖다 놔야지. 여기를 그대로 갖다 놔야 되니까. 여기를 그대로 갖다 놔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이소사이토레이트에서 알파캡도 글루탈성 할 때 뭐가 빠져나오더라? 이산화탄소. 근데 탈탄산 되면 무조건 뭐가 되더라? 탈수소 반응. 그래서 NADH 나오더라 라고 했던 거. 그런데 또 탄소 빠져나갔네?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야. 탈탄산, 탈수소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고. 근데 여기가 조효소 A가 있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조효소 A가 들어갔구나 라는 거. 그런데 여긴 숙신산이고 얘는 숙신이 코에니까 조효소 A가 빠져나갔다라는 소리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었다? 무기인산 넣어주고 그러면서 다시 기질수준 인산화로 뭘 뺐다? GTP를. 그런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ATP로 바꿀 수도 있대 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TCL에서 기질수준 인산화가 되는 것은 요 과정이었습니다 라는 거. 그다음 숙신산에서 퓨마르에서 갈 때는 뭐가 빠져나오더라? FADH2가. 퓨마르산에서 말산 갈 때는 뭐가? 물이 들어가더라. 마지막에 말산에서 옥살초산 갈 때는 뭐가? NADH가 나오더라. 저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숙신산의 구조 정도는 좀 아셔야 된댔어. 왜 숙신산의 구조가 중요했죠? 상하 대칭 구조니까. 상하 대칭 구조니까. 상하 대칭 구조. 1번이 곧 4번이고 2번이 곧 3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하 대칭 구조다. 아주 독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아세틸코에다 방사선 표시하고 나서 몇 번의 사이클을 돌면은 방사선 표시한 게 나올까요? 뭐 이런 것도 할 때도 이 숙신산 가지고 막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숙신산을 딱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숙신산이 어떤 거예요? 요거네. 그렇죠? 요거. 그래서 얘가 숙신산이에요. 그런데 얘도 숙신산이라는 소리지. 그렇죠? 상하 대칭 구조.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조효소에가 있거든. 조효소에.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숙신이 코에구나. 그렇죠? 그러면 결국 숙신의 코에서 숙신산 찾았다. 그렇죠? 요 반응이에요. 그럼 이 반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조효소에 빠져나오고 기질수준 인산화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질수준 인산화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뒤에 준 게 우리는 숙신의 코에서 숙신산이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다시 숙신산에서 퓨마르산 가는 게 있다는 거죠. 요거죠. 그렇죠? 요게 퓨마르산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퓨마르산에서 여기 숙신산의 퓨마 요거죠. 그럼 FADH2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FAD를 통해서 FADH2가 되겠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했던 게 우리가 TCL로는 진액에서 미토콘의 기질에서 일어나지만 유일하게 숙신산에서 퓨마르산 가는 이 효소는 어디 있다고요? 미토가 내막 있고 놀랍게도 컴플렉스 몇 번? 2번에 해당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얘가 숙신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인데 이 녀석이 유일하게 미토콘의 기질이 아니라 어디서 미토콘의 내막에 있으면서 일종의 컴플렉스 몇 번? 2번을 형성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전자전달계 일원이자 TC의 회론의 일원으로 들어가더라. 아주 독특했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요거다. 그렇죠? 말산에서 옥살아세트다.
우리가 말산과 옥살 아세트산을 구분 못했다고 하지만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말산입니다. 얘가 옥살 아세트산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NAD 플러스에서 NADH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이산화탄소 빠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푸른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자, 가란 거 요거예요. NAD 플러스에서 NADH로 일단 맞고 산화환원이 또 맞는지 볼게요. NAD 플러스가 전자 받았죠. 그럼 환원 맞네. 기억은 맞아요. 자, 나는요. 지울게요.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 복합체 1에서 촉매된다. 1이 아니라 뭐라고요? 2. 근데 컴플렉스 1은 뭐라고 했죠? NADH 탈수소 요소 복합체. 전혀 다른 거예요. TCL로도 참여하지 않고요. 다해서 기질 수준 인산화 일어나요? 예, GTP.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 5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할게요. 자, 세포의 마지막 문제이긴 한데, 자, 여기는 보니까 기억에서 리을은 분자 수라고 했고, 당연히 하나의 포도당은 2개의 피르부산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2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물론 가라는 과정에서 해당 과정 맞죠? 그 우리는 둘둘둘을 알고 있어요. 실제는 하나의 포도당에서 2개의 피르부산 갈 때 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만 실제는 2개의 ATP를 소모하는 거 맞죠? 그렇죠? 2개의 ATP가 소모를 합니다. 그리고 4개의 ATP가 생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분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2개의 ATP를 생산한다 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거는 네트로 했을 때, 순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둘둘둘둘 이렇게 해서 얘가 8개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피르부산 산화 과정. 그렇죠? 피르부산 산화 과정.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피르부산 산화 과정. 효소 이름 뭐라고요? 피르부산 디하이드로네이즈 컴플렉스 탈수소 요소 복합체. 정반응 역반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반응 못 한다. 그래서 비가역적 단계가 되더라. 알로3 효소다 라고 했던 거 단계로 만들어줬어요. 자, 가에서 ATP를 소모하는 단계가 있느냐? 그쪽 있죠. 그래서 초기에 글루코즈에서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로 할 때 그때 한 번에 ATP를 소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 아까 봤던 플록토 6 포스페이트에서 플록토 1, 6로 갔을 때도 ATP를 또 한 번 소모돼요. 그래서 준비 단계라는 그 5단계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래서 2번에 걸쳐서 ATP를 소모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가에서 PFK1은 그렇죠. P2도 역시 계속 이 애들만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거 풀어봤다면 당연히 알로3 효소입니다. 맞아요. 나는 피르부산 탈수소 요소 복합체에서 촉매된다. 그렇죠. 피르부산 탈수소 요소입니다. 맞아요. 그럼 답은 5번 같은데 5번요. 가와 나에서 탈탄산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모두가 일단 틀렸네. 어디는 일어나지만 나는 일어나지만 가는 그런 게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틀렸다. 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광합성으로 갈게요. 광합성도 16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문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다. 우리 편입도 역시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문제 정도는 늘 나오는 겁니다. 자, 광합성과 세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엽록체가 있으니까 이쪽이 뭐예요? 광합성
여기가 세포호흡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기억력. 엽록체의 루비스콘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계질로 사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는 루비스코란 말 자체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CO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다 했습니까? 카르복실레이즈라는 데서 C, 그 다음 또 옥시게네이즈라는 말에서 O. 그래서 루비스카가 아니라 루비스코가 됐다. 그래서 산소도 고정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도 고정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고정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가지고 카르복실기로 만들어 보니까. 자, 그 다음 이은요. 전자전달기 최종 전자수용체는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일단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누가 최종 전자수용체요? 산소. 그럼 엽록체는 산소예요? 아니죠. 누가 합니까? NADP 플러스가 최종 전자수용체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이 문장이 이제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자, 디귿요. 미토콘드리아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자, 따지고 볼까요? 지금 산소 호흡을 하는 입장에서 산소가 없대요. 산소가.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전자전달계 최종 전자수용체가 없으니 뭐가 불러오게 돼요? 전자전달계를 돌릴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전자전달 안 되죠. 그죠?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양성자 펌핑을 못 하겠네. 그렇다면 뭐가 형성이 안 된다? PNF가 형성이 안 되겠네. 즉 pH 구배가 안 되겠네. 그렇죠? 델타 pH 구배가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틴 모티브 폴스라는 양성자 구동력 PNF가 형성이 안 되면 뭐가 또 안 만들어져요? ATP가 만들어지지 않겠네. 즉 화학삼투 인산화 안 되겠네. 이 소리죠. 즉 화학삼투 인산화 안 됩니다. 라는 소리. F0, F1을 통과할 수 있는 양성자가 없어요. 그 힘이 없어서. 그러면 또 질문. 산소가 없어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NADH가 NAD 플러스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또 안 되겠지. 컴플렉스 1을 못 쓰니까. 즉 NADH가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어요.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계속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가 고갈이 될 수밖에 없어요. NAD 플러스가 부족하겠네. NAD 플러스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뭐를 돌릴 수가 없어요? TCL로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TCL회로조차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돈다고요? NAD 플러스가 고갈된 것도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럼 일단 TCL로도 안 돕니다. 그럼 TCL로가 안 돈다는 소리는 아세틸코이가 TCL로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세틸코이도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르부산의 산화도 안 될 거니까. 피르부산의 산화조차도 안 된다고. 근데 왜 피르부산의 산화가 안 돼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NAD 플러스가 필요하거든. NAD 플러스가 고갈됐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요.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모두 안 된다. 수송조차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성자 구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는 괜찮고 해당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러나 해당 다음에 있는 피르부산 산화도 안 되고 TCL로도 안 되고 전자전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TCLO가 안 된다는 소리는 결국 여기 기질 수준 인산화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기질 수준 인산화도 안 된다는 소리야. 아까 우리 GTP 만드는 거. 맞아요? 물론 세포질에서 세포 기질에서 있는 해당은 할 수는 있어요. 발효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발효를 할 수 있으니까. 발효를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왜 발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르부산은 많고 그리고 모두 많으니까 NADH가 남아 도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ATP를 얻는 기질 수준 인산화를 할 수 있으나 TC의 해로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증가한다고요? 오히려 감소할 거예요. 만약 젖산 발효를 할 수 있는 세포 입장에서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포 기질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 물어봤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증가하니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요? TCL을 못 도니까. CCL을 못 도니까. 숙신이코에서 숙신사 가는 그 반응도 못 하니까.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이 첫 번째 그림 자체가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저도 물론 이거를 외우자라고는 안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재에 있었던 그림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두 종류의 광합성 세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가가 있고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돼요. 그럼 관계가 한 녀석, 관계가 두 종류 이렇게 갈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광합성 세균은 산소 발생하는 놈과 산소를 발생하지 않는 놈 두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즉 광합성 세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액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조리하고 식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원액 정리하고 있죠. 그럼 광합성 세균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산소를 발생하지 않는 거, 비발생이랄게요. 산소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광합성을 해서 포드 얻어내는 애와 산소를 발생을 하는 광합성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쉬운 것은 산소 발생하는 광합성 세균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럼 얘는 누구예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남세균이다, 그치? 남세균. 얘가 남세균이에요. 시아노박테리아. 예전에는 남조류라고 불렀던 거. 그러니까 예전엔 진액이라고 착각했지만 얘는 핵막이 없더라. 아, 원액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거. 그런데 이런 산소 발생을 할 수 있었다는 소리는 반드시 뭐를 들고 있었다? 관계2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OEC를 갖고 있는. 그래서 얘는 관계1과 관계2를 모두 다 들고 있었어. 특히 관계2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얘가 산소 발생 하는 옥시전 인발비 센터라는 산소 발생 중심체라는 게 있어서 얘 때문에 물에서부터 뭐를 산소를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산소 비발생하는 애들이 뭐예요? 유황세균들, 황세균들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녹색, 그린, 유황세균, 그린 설퍼 박테리아, 그 다음에 퍼플 설퍼 박테리아. 그걸 교재마다 자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홍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저는 자색이라고 적어볼게요. 퍼플, 자색, 유황세균 또는 녹색, 비황세균, 황을 만들지 않는 비황세균, 그 다음에 자색, 비황세균 이런 애들이 돼요.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황화수소를 주게 되면 황을 만들 수도 있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세균 같은 애들은 전자 공급원이 누구라고요? 물. 얘가 전자 공급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 공급원이 뭐가 된다고? 황화수소가 전자 공급원이 되고 그래서 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산소 비발생하는 이 광합성 세균은 관계가 몇 종류?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 그러니까 한 종류니까 관계 1과 2를 나눌 이유는 없다고요. 근데 그 관계의 한 종류가 어떤 애는 P870의 최대 피크, 어떤 애는 P840의 피크 이렇게 그까지 외우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광합성 세균인데 여기는 관계가 하나밖에 없어. 870을 외우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가는 관계가 한 종류밖에 없네. 그럼 어디 들어가요? 산소 비발생하는 광합성 세균을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지금 표준 환원전이잖아요. 그렇죠? 표준 환원전이 이 노트인데 여기가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이 y축을 제가 직값으로 바꿔도 괜찮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위쪽이 직값이 더 높은 거에 낮은 거야. 높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일수록 직값이 더 높다라고 바꿔도 되겠다라고 했어요. 만약 y축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직값으로 가서 직값이 여기가 훨씬 더 높고 여기가 뭐 제로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G값을 올렸다는 것은 뭔가 별도의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빛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 G값을 올려놨다. 또는 표준 환원전이는 마이너스로 올려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이너스로 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그냥 원래부터 자유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이건 저절로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 화살표가 올라갔거든. 올라갔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G값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더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서 환살표 올라가 이것도 에너지. 그쵸? 빛 에너지. 여기서는 빛 에너지고 올라간 거는 여기서는 별도 ATP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안 배웠지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이것까지 알자는 거 아니죠?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에너지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화수소를 쓰게 된다면 무슨 사건이 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 뭐예요? 그냥 남세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과 조리에서 봤던 그대로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게 좀 비순환적 구도예요? 아니면 순환적이에요? 비순환적 경로다. 그렇죠? 비순환적. 즉 Z 구도. 또 그리고 얘가 누구라고요? 남세균이에요. 남세균. 얘는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산소를. 자, 그랬을 때 어떤 거 물어봤는지 볼게요. 일단은 얘가 가였고 얘가 나였습니다. 가에서 산소가 발생한다고요? 아니죠. 나에서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나에서 발생합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전자 공유체로 황화수소가 사용된다면 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이에요. 가에서 NAD 플러스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돼야 돼요. G값을 올리니까. 자, 조금만 더 한다면 NAD 플러스에서 뭐 전자 전달되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전자가 오히려 거꾸로 위쪽으로 올라간다 해서 역전자 흐름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어렵죠. 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까지 했고요. 뜬금없이 박테로뎁신이 나왔어요. 박테로뎁신 누구 거? 고세균 거. 그렇죠? 박테리오 로뎁신. 얘는 고세균 중에서도 누구라고 했죠? 극호염성균. 그러니까 NaCl이 퍼센트가 되게 높은 뭐 사해 같은 NaCl이 10%가 있는 삼투 농도가 되게 높은 그런 곳에서 빈 영양 조건에서 박테로뎁신 얘는 일종의 뭐예요? 라이트 드리븐 펌프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성자를 어떻게 펌핑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거 관계 아니에요. 관계 아니라고. 그래서 박테로뎁신은 좀 원시적인 빛 이용하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과 색소가 있는 녀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빛 이용을 하긴 하지만 광합성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이런 거 없다고. 무슨 F0, F1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양성자 펌프해서 F0, F1을 통해서 가지고 CF0, CF1 이런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만에 박테로뎁신 일어난다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자, 진화적으로 나라는 건 요거죠. 근데 나는요 관계가 두 종류를 갖고 있고 가는 한 종류만 있으니까 누가 먼저요?
가에서 나로 왔다 해야지. 여기는 하나 바꾸는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했다. 그렇죠? 뭐 가가 나보다 먼저 출현했다. 이렇게 바꾸든지. 따라서 답은 2번.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여기도 이 첫 번째 문제 속에서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탄소 고종의 초기 과정이 서로 다른. 그러면 탄소를 고정할 때 1차 이산화탄소 고정할 때 서로 다른 종류가 두 종류를 나누긴 합니다. 맞죠? 즉 뭐냐면 C3 식물하고 그 다음에 C4가 있고 물론 이제 캠도 있어요. 그쵸? 1차 이산화탄소 고정 효소라고 할게요. 고정 효소. C3 누구예요? 그냥 루비스코야. 루비스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루비스코예요. 근데 C4하고 캠은 누구예요? PP 카르복실레이저. PP 카르복실레이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고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PP 카르복실레이즈. 그러니 얘와 얘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고정의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죠? 그런데 또 잘 보셔야 돼. 여기 있는 식물 B처럼 책상 조직이나 해면 조직이 없는 이러한 형태, 이게 동심원 형태죠. 이걸 무슨 구조라고 했죠? 크란치 구조라고 했고. 그 크란치 구조는 누구만 들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C4만의 특징이야. C4. 그래서 C4가 뭐라고 동심원 구조, 크란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동글동글동글 둘러싸버린다고. 그러나 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3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C3 같은 경우는 크란치 구조가 아니라 지금 책상 조직 뚜렷합니다. 예전에 이게 울타리 조직이라 하기도 했죠. 그럼 이 조직을 뭐라 불렀다? 해면 조직, 스펀지, 티슈, 해면 조직. 해면 조직이 구분이 돼요. 그렇죠? 뚜렷합니다. 그리고 캠식물도 그래요. 크란치 구조가 아니라고. 책상 조직, 해면 조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형태는 C3와 캠이 비슷해요. 단지 C4가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식물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C4가 되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르다고 했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C3밖에 안 돼. 이해되겠죠? 서로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걸 질문했는지 볼게요. C3가 아까 A였고요. 얘가 이제 B로 갔단 말이에요. A, B 모두에서 켈빈 회로 반응이 일어난다. 당연하죠. 광합성이 켈빈 회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캠도 그렇고요.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여기는 C4나 캠 식물은 루비스코가 없다. 틀려요, 맞아? 틀렸지. 얘네들도 켈빈 회로를 다 해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뭐가 존재한다? 루비스코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녀석이 첫 번째로 관여하는 건 아니다. 그럼 루비스코가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켈빈 회로를 한다. 이 소리겠지. 루비스코가 있다는 켈빈 회로를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고온 건조. 자, 이 문장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고온 건조한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뭐를 생각해야 돼요? 광호흡, 광호흡. 그럼 누가 광호흡을 제일 많이 해요? C3가 광호흡을 제일 많이 하는 조건이구나. 어떤 조건이? 고온 건조한 환경이 광호흡을 제일 많이 하는 조건이다. 그러니 니은에서 광호흡량은 C3가 많죠. 어떤 애들보다.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그럼 또 질문.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광호흡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하면은 제일 많은 게 뭐다? C3. 그 다음에 캠이에요, C4예요. C4. 그리고 캠.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 캠은요, 아예 광호흡 안 합니다. 아예 안 해.
아예 조차 안 하고 얘네들은 광호흡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기공 열고 하니까 근데 C3가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야. 됐죠?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1g의 이산화탄소가 고정될 때 그게 뭐냐면 각각의 C3하고 C4에서 너희들 있잖아. 지금부터 시간을 잴 텐데 1g의 이산화탄소 고정될 때까지 너희들 물질 대사해야 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C3 같은 경우는 자꾸 산소를 고정하죠. 이산화탄소 고정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고정을 위해서는 C3는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돼야 돼요. 그럼 되게 많이 소요된다는 건 뭐예요? 기공을 그만큼 많이 열고 따라서 증산도 많다는 소리야. 그래서 손실되는 물의 양은 누가 더 많다고? A가 훨씬 더 많아요. A가 많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인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할게요. 자, 전제 조건이 뭐였냐? 1g이 중요치는 않지만 어떤 동일 질량의 이산화탄소 고정 시 고정을 할 때 C3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떤 조건이었어요? 고온 건조라고 했습니다. 광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 말아요. 광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광호흡한다는 것은 산소를 고정한다는 소리지. 그렇죠? 이산화탄소 고정을 잘 못한다고. 고정이 잘 안 돼요. 산소 고정이 더 많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1시간 만에 끝낼 거를 2시간, 3시간, 4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소요가 많아요. 뭘 하기 위해서? CO2 고정을 위해서. 그러면 증산의 양도 많아요. 기공을 계속 열어놔야 되니까. 증산이란 게 뭐예요? 물이 손실되는 거. 물이 빠져나가는 거. 물이 어디로? 대기로. 그것 때문에 물 손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를 제가 더 댈 거냐면 또 역시 광호흡이 많아서 광호흡이 많아요. 근데 광호흡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글리콜 인산을 글리콜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3PG로 가야 되니까 ATP 소모가 많단 말이에요. ATP 소모도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ATP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지만 또 해결을 보겠죠. 그럼 ATP의 생산이 많이 필요해. ATP 생산의 요구가 많아져요. 그러면 뭐를 많이 돌려야 된다는 소리야? 명반응, 빛반응, 명반응을 많이 요구한다는 소리야. 그럼 명반응을 많이 한다는 소리 뭐예요? 물을 전자공을 많이 쓴다는 소리지. 물 소모가 물에서부터 전자를 줘야 돼. 그렇죠? 2분의 1 오트 2개 양성차. 그럼 결국 이것도 많이 써먹는다라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편한 걸 하세요.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게 둘 다가 다 일어나. 그러니까 물을 계속적으로 써야 되고 물이 자꾸 빠져나간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 답은 3번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약간 화학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좀 필요한 개념입니다. 생물에서도. 광합성 색소 분리입니다. 뭐 TLC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TLC. 아마 화학에서도 하시겠지만 TLC가 뭐예요?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뭐 얇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얇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실험실에 가면 뭐 종이에다가 유리를 덧대 가지고 물론 뭐 시약에서 팝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뭐 잘 나와 있지만 저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통 유리판에다가 이제 종이를 덧댄다고. 여기 TLC 판이에요. TLC 판. TLC 플레이트. 그래서 뭐 지금 여기는 뭐 색소라고 한다면
뭐 색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입에서 이제 파쇄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색소들은요, 친성이 아니라 약간 좀 소성이에요, 소성. 자, 보시면 뭐 입을 해가지고 아세톤 이거 역시 유기용매 맞죠? 이거 소성 용해시키려고, 색소를 용해시키려고, 그렇죠? 색소 용해, 예. 색소가 친성이 아니라고. 그 물에다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 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자사발 아시죠? 약국에 하면 이제 약을 이제 맞는다 이렇게 쓰는 거. 그걸 파쇄해요. 그 파쇄한 것을 상층에 회수합니다. 그럼 상층액 속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색소가 있겠지. 왜냐하면 상층액이 결국 아세톤에 용해된 녀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층을 회수합니다. 여기에 색소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여가지를 이용해서 연필로 선을 끊는다. 뭐 여기를 쓴다 이 소리요. 그리고 나서 상층을 다시 연필로 끈 선 중앙에 원점에 접점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스파팅 한다는 거야. 스파팅 찍는다 이 소리예요. 스파팅 합니다. 뭐를? 이 색소를 여기다가. 이거는 지금은 평면상에서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직은 세운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톨레인이 된 시험관에 세로로 매달고, 이제는 이제 세로로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요렇게 용매가 요렇게 가득 찬 요 녀석이 뭐라고요? 톨루엔. 전개용매를 톨루엔 썼습니다. 톨루엔도 뭘까요? 유기용매예요. 유기용매. 유기용매. 그러니까 물보다 훨씬 더 어떻게 비극성이 더 강하겠지. 그렇죠? 유기용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색소들을 용해시킬 수 있는 녀석이에요. 물론 이제 보기에서 보면 이 톨레는 이 스파팅 하는 여기보다 더 담궈야 된다. 담그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산을 통해서 다 흩어져.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일종의 확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가 올라갈 때, 종이를 적실 때 여기를 용해시켜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담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다 퍼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매달아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할 겁니다. 전개 용매가 여기가 이제 눈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종이라고 했으니까 축축해져.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가 여기까지 갔다 할게. 여기가 축축해졌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전개 용매가 여기까지 갔구나. 이동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축축한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기까지 했으면 되겠다 싶으면 여기 딱 스탑을 해요. 그래 놓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하냐면 예를 가지고 형광을 표시시켰던 또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쫙 뿌려 가지고 색깔을 구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전개용매는 어디까지 이동했다?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RF 볼게요. RF가 아마 화학에서도 할 건데 이게 뭐였죠? 뭐 전개율이에요. 전개율. 리텐션, R이 리텐션 전개죠. F가 이제 프랙션, 전개율.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분모가 어떤 애가 들어간다? 전개용매가 들어가는데, 이동 거리가 들어가는데 뭐가 기준이냐면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원점이 기준이지. 그치? 왜냐하면 시료가 여기 있을 거니까. 전개용매는 여기서부터 달리겠지만 여기는 시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전개의 용매의 뭐 이동 거리라 하셔도 되고, 그게 뭐 전개요. 리텐션 거리, 전개 거리, 그게 분모예요. 분모. 그러면은 어떤 시료에 대한 RF를 구하고 한다. 그럼 특정 시료에 대한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엽록소 B에 대한 RF, 엽록소 A에 대한 RF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시료들은 항상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굳이 원점이라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원점부터 거리를 맞지만 시료의 전개거리라고 할게요. 그게 전개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 만약 어떤 녀석의 RF가 높다는 의미는 뭐예요? 누구와 용해를 잘한다는 소리야. 전개용매의 용해가 잘 됐습니다. 라는 소리지. 전개용매가 같이 갔다는 소리예요. 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요. 라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유기용매를 썼으니까 RF 값이 높다는 소리는 그만큼 비극성이 강합니다. 소성이 강하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이거를 썼으니까, 그죠? 유기용매를 썼으니까. 만약 RF가 크다는 소리는 비극성이 더 강한 물질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극성이 작은 물질이에요 라는 의미죠. 물론 이 전개용매를 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로. 그 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RF가 크다는 것은 이번에는 극성이 더 강하다, 친성이 강하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즉 전개용매를 뭘 쓰냐에 따라서 갈린다. 그러니 위로 갈수록 극성으로 친다면 작은 거고 비극성으로 친다면 큰 것이다. 그럼 엽록소 A가 극성이 작다는 소리예요. 또는 비극성이 크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B에 비해서. 그러나 우리는요 이거 그냥 외우고 있죠. 어떻게 외우고 있다? 카크에비 외우잖아. 그치? 카크에비. 카로틴, 크산토피. 요즘은 크산토피를 뭐라고 부른다? 잔토피. 영어식 발음으로 다 바꿔놨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웠다? 카크에비. 그냥 외워버리자 라고 했어요. 카크에비. 자,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지 원점은 전개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용해가 미리 돼버리니까 용매 속에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담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잠기면 안 돼요. 아니면은 그 용매 미리 다 용해된 상태로 갈 거니까. A의 극성이 카크 AB에서 A가 위쪽이죠. 극성이 더 작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엽록소 A의 극성이 B의 극성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엽록소 B의 전개율은 일단 분모부터 먼저 가야죠. 분모가 어떻게 되죠? 7에서 2를 뺐으니까 5다, 그치? 5. 그 5에 대해서 B에 대한 이야기요? 1이네. 5분의 1이네. 그러면 5분의 1로 가야죠. 그래서 얘는 5분의 1입니다. 따라 답은 2번. 자, 5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외운다기보다는 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겠네. 좀 어렵다고도 볼 수도 있겠다. 자, 볼게요. 어떤 식물의 잎을 투명한 밀폐 용기, 빛이 차단된 밀폐 용기, 그러니까 암상자와 투명상자를 구분했어요. 근데 밀폐를 했다고 했습니다. 밀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산화탄소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 용기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4시간 동안에 용기 내부에 밀폐된 그 용기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밖에서도 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를 볼 거냐? 암상자부터 볼게요. 암상자라는 것은 빛을 차단한 거예요. 그럼 낮에도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를 못하는 거예요? 그치, 명반응 못하지. 즉 광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명반응이 안 되면 켈빈 회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 명반응도 안 되고 켈빈 회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어요? 세포 호흡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증가했던 이유는 세포 호흡은 한다고. 세포 호흡만, 일종의 세포 호흡만 하다 보니까 포도당을 가지고 산화해서 이산화탄소는 꾸준히 나와. 그럼 이 데이터는 시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여기가 계속 세포호흡을 꾸준히 했다는 거고 세포호흡에 대한 속도도 어떻단 말이야? 일정하다는 거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치? 그래서 각각 여기는 세포호흡만 했을 때 상이에요. 그 다음 이제 투명상자로 갈게요. 투명상자 갑니다. 그러면 얘는 낮에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낮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낮에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밤에는 못하겠지만, 밤에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광합성 한다는 것은 명반응뿐만 아니라 켈빈회로도 수행하죠. 그럼 켈빈회를 통해서 루비스코가 어떻게 CO2를 고정합니다. 맞죠? 그럼 CO2가 자꾸 줄어들 거야.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상황에서 CO2 농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죠?
세포업은 늘 일정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생성됐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고정해 써버렸으니까 이 일종의 순이 제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 공식 하나 있었죠. 어떤 공식 있었냐? 요거 외우셔야 되는 공식인데 순 광합성량은 어디서 뭐를 뺐다? 총에서 호흡량을 뺀 거다. 그렇죠? 총 광합성량에서 뭐를 뺐다? 세포 호흡량을 뺐다. 수는 항상 총에서 호흡량 뺐다. 총에서 호흡량 뺐다. 그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했다는 거는 세포호흡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뭐 이건 낮밤 무관하게 일정 항상 빼는 값이 나야 되는데 지금 순광합성량이 A라는 데서는 A라는 여수는 어떻게 됐다? 제로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말은 총 광합성량이 뭐하고 똑같다는 소리요? 세포흡량과 같다는 소리지. 이때 총 광합성량은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흡량과 같다. 제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우리끼리 이걸 뭐 10이라 한다면 얘가 10이라는 소리예요. 0이 아닌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순광합성량이 0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 그래서 니은부터 먼저 볼게요. 구간 A에서 총광합성 0이라고요? 아니에요. 뭐가 순광합성량을 물어봤으면 그건 0이야. 그렇죠? 그러나 총광합성량은 0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돼. 맞죠? 그리고 총광합성량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고. 총광합성량이 제로일 수는 있어. 그러나 총광합성량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순광합성량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 특히 어떨 때? 밤에는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안 하니까. 그 다음 B 같은 경우 어때요? 저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총광합성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일종의 광합성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더 아래쪽으로 갈수록 광합성은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쪽에 얘보다 얘가 더 빠르게 내려갔죠. 그러면 광합성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구간 B에서 환원 속도, 환원 맞나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포도한 환원이지. 하루 중 가장 빠르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아주 급격하게 갔다는, 급격히 감소. 여기서는 제 표현은 아래쪽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자, 기억요. 이 식물은 캠식물이다. 맞아요, 틀려? 틀렸죠. 선생님, 근데 이게 캠이 아니라 그러면 C3나 C4 중에 어떤 거예요? C3인지 C4인지는 몰라. 그러나 캠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 선생님, 그럼 캠이었으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어려울 수 있어. 자, 만약 캠 데이터였으면, 캠 식물이었으면, 캠이란 말이 클래스산 애시드 메타볼리즘, 뭐 사막 식물이었잖아요. 그렇죠? 파인애플 선인장. 질문 들어갑니다. 기공 언제 열어요? 밤에, 낮에? 밤에. 그럼 이때 뭐 하는 거예요? CO2를 처음으로 고정하지. 맞죠? 물론 켈빈으로는 못 돌립니다. 그러나 켈빈으로는 못 돌려. 근데 어쨌든 CO2로 고정해. 그 다음에 기공을 닫는 게 언제라고요? 낮. 그러면 외부에서 뭔가 이산화탄소나 뭐 또는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명발은 해요, 못해요? 하지. 낮에 명발을 합니다. 그렇죠? 켈빈에도 합니다. 문 닫아놓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잘 보셔야 되면 여기가 지금 용기 내부 밀폐,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 있던 녀석이 아예 대기로 나갈 수도 없다. 이 용기 내부에는. 그러면 저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해볼게요. 여기가 밤, 여기가 낮.
X축과 Y축은 저 그림하고 같아요. 자, 여러분 상상합니다. 밤에 용기 내부의 CO2 농도는 어떻게 됐을까?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CO2를 고정하니까. 용기 내부에 있는 이산화탄소 줄어들어. 자꾸 이거를 말산의 형태로 바꿔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켈빈 해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PP 카르복실레이즈가 고정해서 그런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이 됐어요. 이제는 무슨 사건이 벌어져? 클로즈인 거야. 그럼 바깥쪽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거나 감소돼 이런 일 없어. 맞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야 돼. 맞죠? 그럼 또다시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감소야. 그렇지? 이해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맞지? 따라서 이건 캠식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C3인지 C4인지를 몰라요.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 어쨌든 뭐 C3나 C4 중에 하나겠지. 따라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